안녕하십니까. 올소의 아싸 시즌3.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 특히 치과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이 글자대로 읽고 계신 게 정말 사실일까? 뉴스 속의 진짜 스토리, 뉴진스 시작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 이달 말 전국 확대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라는 얘기는 어딘가에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시범 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상자도 기존 중증 장애인의 경증 장애인으로 뇌변변, 그 다음에 정신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했다라고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게 어렵고 스스로에 의한 신체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얘기해도 직장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반 치과에서 치료하기 어렵겠죠. 더더군다나 끔찍한 소리가 막 나고 이러는데, 정신장애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신 발달의 수준이 성인에 이르지 못하고 애들과 비슷한 이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난리가 나겠죠. 그 대부분 이런 경우는 진정 마취를 하거나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전국에 권역별 장애인 진료센터라고 해서 권역별 장애인 치과 병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대학병원에 중증장애인이나 지금 뇌병변이나 정신장애 같은 경증장애인 분들이 예약을 해서 가는데 언제 가겠어요? 씹어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갑니다. 이게 치과는요, 이를 깨끗하게 닦으면 병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를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요. 그러니까 병이 심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씹어먹을 상태가 아닌 상태에 대부분 나타나세요. 그러면 마취를 하고 틀니를 만들던가 임플란트를 심던가 아니면 여기저기 크라운을 해놓든가 이렇게 포괄적인 치료를 해야만 이분이 다시 씹어먹을 수가 있어요.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 반복 작업이 가능한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놓고 보면 어렸을 때 칫솔질과 치간칫솔에 대한 단순 반복 작업만 충분히 교육을 하면 이분들은 평생 자기 이빨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권역별 장애인 치과병원이라는 데 가보시면 대기가 6개월 이상 밀려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번 치료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관리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임플란트를 심어도 칫솔질이 안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습니다. 크라운을 아무리 씌워놔도 크라운 안으로 또 썩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고생하시다가 또 6개월 기다렸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 관리도 잘 안 됩니다. 뒷수습하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정부에도 가끔 말씀을 드리고 뭐 심평원 이런 데도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중에 일부를 좀 띄어서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애들한테, 특히 장애를 가진 애들한테 칫솔 잘하는 교육을 열심히 하면 얘네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예방적 진료, 교육 등 포괄적인 구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치과 주치의는 저 같은 개인병원 치과의사예요. 이 개인병원 치과의사가 과연 장애인에 관련돼서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을 따로 해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과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 장애에 대한 치과 치료나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하루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시범 사업이고 전국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면밀히 선택을 하고 조금 더 핵심적으로 교육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봤던 애가 하나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도우미 선생님하고 같이 버스 타고 어디 가는 연습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2학년 때부터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불소도프 하고 실란트 하고, 그리고는 주구장창 올 때마다 칫솔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영구치가 다 나올 때까지 충치 없이 영구치를 끌어올렸어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죠. 근데 애가 이제 몸집이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요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닦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덩어리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동 칫솔을 사시라고 해서 3개월마다 계속 전동 칫솔 쓰는 방법을 다시 교육을 시켜요. 전동 칫솔 쓰면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보장구라는 게 있어요. 휠체어, 목발, 의수, 의조, 그 다음에 보청기,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의 신체를 대체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청기를 사고 영수증을 내면 나라에서 돈을 환급을 해줘요.
제 중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전동 칫솔을 장애인 보장구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여기저기 전문가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강의하고 있고, 나중에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니까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거 들고 제가 국회의원한테 갈랍니다. 이런 일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 평생 동안 치아만 건강해도 정말로 인생에서 되게 힘든 걸 하나 덜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가르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칫솔질하는 거 꼭 가르치시고, 불소 치약 쓰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데려가서 불소 도포하셔서 나중에 이런 장애인 치과 치료를 받지 않으시게 되는 방향으로 애들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예방 사업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기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